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탄핵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월요일인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표현상으로는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표현이지만 사실상 위헌이라고 결정해놓고 발표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에 몸담았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은혁을 임명하는 사태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하는데, 국내 최고로 권위 있는 헌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을 임명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오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권 선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했는데, 오원식 의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따라서 심판 청구 자체가 무효이므로 기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은혁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세 사람, 그러니까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하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송부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1월 1일 정계선, 조한창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행사하고 마은혁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목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데 관례상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관례를 깨고 국회 의석이 많은 자기들이 한 사람을 더 추천해야 되겠다면서 마은혁 추천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패를 부렸던 것이고, 최상목 대행이 이를 지적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1월 3일 오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이 권한쟁의 청구 사건을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 사건 검색 코너에서 확인을 하면 사건 번호 2025헌라1, 사건명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접수일 2025년 1월 3일,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이 국회로 되어 있는데 오원식 의장 자체가 국회는 아니죠. 오원식 의장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1일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2월 3일, 단 한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2월 3일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임명된 지 불과 이틀 만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내용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무려 174일이나 걸려서 탄핵안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사건은 오원식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내용 이하를 떠나서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고,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처리한다는 선입선출의 원칙에도 완전히 동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둔 1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시 양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제출 경위, 그 경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바로 당일 내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대리인들은 관련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인 신청과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 이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요구를 불과 3시간 만에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심판 결정을 불과 3일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 경위를 요구하는 서면을 당일 내로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인호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선고 3일을 앞두고 상세한 후보자 추천 경위를 제출하라니 그것도 당일 안에 무슨 이런 심판 진행이 있는가,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변론을 제기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재판의 기본이 아닌가, 재판의 품격과 권위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노 교수는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에 더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 제111조 1항에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이 다툼을 해결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헌법상의 권한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국회의 헌법재판관 세 사람 선출권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헌법 111조 2항과 3항에는 9사람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중에 3사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사람은 대법원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3사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가지고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는 3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가 가진 선출권은 당연히 임명권이 아니죠. 그 사실은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선출했다고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면 그것은 임명권이 아니죠. 이인호 교수가 지적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의 청구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헌법재판관 3사람의 선출권은 국회가 가집니다. 그렇다면 선출권을 침해당한 자도 국회의장이 아니라 당연히 합의제 기관인 국회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 과정에 참여해서 심의 표결권 혹은 가결 선포권을 가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심의하고 표결하는 권한을, 국회의장은 가결 선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권한쟁의 사건 청구인도 국회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은 청구인이 될 수 없고 합의제 기관인 국회가 청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것은 절차상 심각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헌재는 청구 자체를 논의할 수 없고 각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회의장이 국회 전체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인호 교수에 따르면 2011년에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고 해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동의권을 침해받은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권한쟁의를 청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심판 청구를 각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60조에는 국회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이 무시당했을 때는 국회 자체가 그 동의권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국회가 3명에 대한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출권을 침해당한 주체도 국회이지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만큼 개인이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국회가 자신의 권한 침해를 다투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국회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심판 청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이인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는 주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누가 봐도 올바른 헌법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안건에 대해 심의 표결 절차에 따라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오원식 의장은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기에 앞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회 의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를 각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인호 교수는 만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면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침해당한 당사자, 그러니까 국회죠. 당사자가 청구하지도 않은 가상의 사건을 변론하고 심리한 것이 된다. 따라서 명백히 각하되어야 한다. 만일 다른 신묘한 기교를 부려서 이 명백한 법리를 우회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의 추락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흔역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온 문형배는 이제 어쩔 것인가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안 되는 문형배가 만약 권한쟁의 심판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이 사안은 비난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도 경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